오늘 다룰 주제, 제목부터가 좀 그렇죠? 멀쩡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올 사람은 없다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만약에 우리가 착하다, 선하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기준이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.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. 와, 이건 정말 충격적이죠.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도 죄의 영역으로 확 끌어들여 버리거든요. 죄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죄의 새로운 정의에 대한 건데요. 방금 본 구절이 도대체 어떻게 죄의 기준을 바깥의 행동에서 우리 내면의 생각으로 옮겨 놓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그 차이가 뭐냐면요. 바로 이거예요. 왼쪽을 보면 기존의 규칙은 간단했죠. 그냥 몸으로 간음하지 마라. 이런 물리적인 행동을 금지했어요. 그런데 오른쪽의 새로운 기준은 차원이 다릅니다. 음흉한 생각을 품는 것,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똑같은 죄를 지은 거다.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. 와, 이 새로운 기준, 이게 얼마나 무섭고 엄격한 거냐면요.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죄를 짓게 만드는 눈은 차라리 빼버리고 손은 잘라버리라는 이 극단적인 표현. 물론 이게 진짜 비유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 내면의 생각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. 과연 이 기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? 솔직히 없겠죠. 결론은 명확합니다. 이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우리 모두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자,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이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게 말이죠. 결혼이나 이혼 같은 사회제도에까지 쭉 이어집니다.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의 보편적인 딜레마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. 일단 이걸 알려면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. 그 시대에는 남편이 그냥 이혼 증서 한 장 쓱 써주면 그걸로 끝이었어요. 아내를 너무나도 쉽게 내쫓을 수 있었던 거죠. 법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악용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아니,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면 한번 보세요. 이혼 사유가 음식을 태웠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라거나 심지어 수치스러운 일처럼 그냥 자기 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. 법의 기준이 얼마나 제멋대로였는지 짐작이 가시죠?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새로운 규칙이 딱 등장하는 거죠.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음행 딱 한 가지뿐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려요. 이건 법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고 또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. 훨씬 더 엄격해진 기준이었죠. 자,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엔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흔히 하는 약속이나 맹세 있잖아요. 미래를 약속하는 이 행위가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? 여기서도 보면요. 옛날 방식이랑 새로운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요. 과거에는 일단 맹세를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라. 이게 중요했다면 새로운 방식은 아니 그냥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. 그러면 복잡한 맹세 대신에 뭘 하라는 걸까요? 그 대안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. 그냥 예라고 할 땐 예고, 아니오라고 할 땐 아니오라는 거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에 대한 거창한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의 무게와 진실성을 지키라는 거예요. 근데 왜 맹세가 그렇게 문제일까요? 그 이유가 바로 맹세의 본질이 있어요. 맹세라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. 그런데 미래는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당연히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걸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해요. 내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창한 약속보다 오늘 하루를 올바르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. 우리의 초점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, 현재로 옮겨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. 자,
지금까지는 계속 이것도 안 된다, 저것도 불가능하다, 이런 문제들만 얘기했잖아요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과연 이 불완전한 우리를 위한 해결책은 뭘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.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요. 해결책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올바른 길이 뭔지 찾으려는 그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. 미래를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에요. 이 일화를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. 평생을 존경받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건 결국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.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제시되는 해결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. 아주 단순하고 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매일의 행동에서 나옵니다.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말씀을 펴보는 것 같은 작은 실천이죠. 그리고 바로 그 작은 행동이 나의 미래를 바르게 이끌어줄 거라는 믿음,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. 매일의 작은 실천이 내 미래라는 길 위에 있는 수많은 주름 중에 딱 하나를 쫙 펴는 것과 같다는 생각. 이 이야기의 모든 철학을 이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이 비유를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에 하나씩 우리 인생길을 주름을 펴 나갈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